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에 왜 갔을 것 같아요? 사실 이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에 2차 방중을 한 것은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이게 40일밖에 안 됐거든요. 갔다 온 지가. 그런데 또 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최종 의제에 대해서 중국과 협의를 하는 거예요. 최종 의제는 뭐가 될까요? 핵무기 폐기와 종전협정, 평화협정. 요 부분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국하고 완전하게 의견 일치를 보기 위해서 갔다고 봐야 정상이에요. 김정은 위원장이 다 벗어버리잖아요. 북한 자체를 예. 대략 무기든 예. 핵무기든 간에 예. 벗어버리면 결국 우리 관점에서 보면 북한이 미국과 수교를 맺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잖아. 그러면 국경선이 어떻게 되냐면은 중국이 여기서 북한과 관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어쩌면 북한과 미국이 수교국으로서 뭐 혈맹까지는 아니더라도 중국으로 청구가 겨눠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우려들을 불식하는 과정에서 중국이 야 미국하고 너무 친해지면 우리 무시하면 안 돼? 하는 그런 느낌들을 좀 희석시켜주는 모든 문제는 북한이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트럼프한테는 중국이라고 하는 우리 백이 있어라고 보여주는 측면도 있고 중국한테는 아무리 미국하고 친해져도 당신네들 배신 안 해? 이런 메시지가 난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서 3자 회담을 하는 것과 똑같은 거라고 봐도 볼 수도 있는 거죠. 남북 정상회담 전에 먼저 가서 시진핑하고 비공개 회담을 한번 했었잖아요.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을 한 후에 이번에는 공개적으로 가서 회담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에 가서 아베 총리한테 지금까지의 경과를 설명을 하고 협조를 구하는 것과 똑같은 맥락이라고 봐요.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에 가서 발표한 발표문을 보면 굉장히 특이할 만한 사항이 하나 나와요. 기존에 나왔던 그 핵폐기에 대한 이론들은 빼놓고 그건 비슷하니까 특이할 만한 주장이 하나가 나오는 게 적대시 정책이라는 게 나와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게 적대시 정책이 미국이 북조선을 적대시하는 정책을 하지 말아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번에는 두루뭉실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국은 당연하고 러시아, 중국, 대한민국, 일본이 적대적인 정책을 하지 말아달라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북한은 이미 미국과 어느 정도 선까지 합의를 할 것인가를 예측해놓고 그 이후의 단계인 다자간 협의의 모양새를 이미 갖춰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자간 협의 채널을 구성해달라라는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거거든요. 육자회담이죠. 비슷하게 예전에 보면 그런 동북아시아의 다자간 협상 채널을 가동해달라는 메시지를 중국에다가 던진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이 육자회담 의장국이었어요. 지금도 당연히 의장국이고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에 중국에 갔던 것은 굉장히 좀 특이할 만한 사항이다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더불어서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에 갔는데 폼페이오가 북한으로 들어가잖아요. 이 폼페이오가 들어간 것은 또 굉장히 좀 예민한 사안이거든요. 그렇죠. 폼페이오가 이번에 북한에 들어간 것은 완벽하게 북미 정상회담의 의제와 스케줄을 도장 찍고 나오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한테는 납치한 사람들 풀어주는 어떤 상징적인 사건도 좀 해줘야 되고 아마도 폼페이오가 귀국할 때 그 3명이 같이 동행해서 미국으로 귀국할 것 같아요. 큰 선물이죠. 트럼프에게는. 그런 것들이 보여주는 어떤 지지율의 효과 뭐 중간선거 이런 것들이 이제 주는 효과가 있을 것 같고 중국에 막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가서 뭐 한중일 회담하고 남북 정상회담은 사실은 기반이 뭐가 있냐면 믿음이에요. 그게 도보다리를 그냥 제대로 보여준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형제 국가로서 한 핏줄로서 선의로만 보자는 거지. 홍준표처럼 막 이게 다 가짜야 이거 사기야 이렇게 말하는 거 말고 김정은 위원장의 행동들이 보여주는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주는 그냥 믿음인데 이게 한반도를 벗어나면 그게 아니거든. 일단 트럼프는 단순 무식하고 얻을 바가 있어서 막 하자고 할 수 있지만 미국의 강경파들 입장에서는 하는 김에 다 하자고 합시다. 그냥 아예 그냥 다 털어버리자고 이런 소리가 나오고 일본에서 나오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한반도 밖으로 가 있는 모든 관계들은 믿음이 아니고 악의로 보는 거예요. 뭔가 음모가 있어 이 새끼가. 이게 지금 뭔가 있어. 홍준표가 똑같은 마인드로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불안한 거거든요. 또 국제사회가 막 요동을 치고 있어. 가장 필요한 어떤 지점에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지금 SOS 청하면서 나 혼자 아니다. 요 관점으로 문재인 대통령만으로는 사실 불안한 거죠. 예, 그렇죠. 국제사회에서 보면 냉정한 현실이 그런 거죠. 이게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지 남북 분단 문제 때문에 한국 사람들, 조선 사람들이 불행해하니까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평화협상에 협조해주자 이런 외교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손익을 따져보니 남북한이 서로 화해하는 게 나한테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이득이다라는 걸 어떤 식으로든 설득하고 확인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미국이 조금 더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거면은 받고 일본이 요구하는 것도 그냥 우리 감정적으로는 저 새끼들 싸가지 없다라고 느껴지더라도 우리한테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거면은 감수하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거래관계를 통해서 복잡하게 엮어내려면 김정은 위원장은 중국을 가고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을 가고 하는 이런 수고가 필요한 거죠. 예. 근데 이번에는 진짜 중국 가는데 비행기 타고 갔어요. 김정은 위원장이 전용기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 과 더만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용기 1호기가 좀 수준이 많이 떨어져서 멀리 못 간다고 우리가 하고 저도 있는데. 그동안 종편을 통해서 그렇게 들었어요. 겁나서 못 한다고. 근데 이제 이게 어떤 분석이냐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김정은 위원장이 나는 옷도 바꿨으면 좋겠어. 시진핑은 양복 입고 다니잖아. 근데 인민복 이런 거 입고 밖에 나가잖아요. 예. 김정은 위원장 듣고 계시죠? 양복 입으세요. 어울릴 것 같아. 머리도 좀 바꾸시고. 근데 그게 북한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옷이래요. 김일성 주석이 예, 그게 인민복이 거네. 이게 앞에 카라가 사람 인자로 이렇게 딱 내려온다고 해서 인민복이래요. 근데 이건 이제 농담이고 뭐 그쪽은 뭐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지만 정상 국가가 보여준 의미. 그러니까 왜 기차만 타고 다니고 막 이게 막 언제 정보가 보안이 새나가서 어떨지 몰라고 신변 보호가 막 필요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나 비행기 타고도 다닐 수 있어를 한번 과시하는 듯한 느낌이 그렇죠. 좀 있고요. 그걸 보여준 것 같아요. 김정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기차만 고집했기 때문에 약간 김정은도 그것에 반영을 해가지고 은둔의 지도자처럼 그리는 게 종편이 그렇게 많이 했었다면 이번에 딱 전용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걸 보여줌으로써 완전히 이미지도 쇄신이 됐지만 제가 봤을 때는 다롄까지 10시간 이상 걸리는 기차를 못 참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견디나. 사실 그 기차를 타고 가는 것은 북한의 그동안 지도자급이 움직일 때 첫 번째 보안과 그 다음에 경호 문제가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차를 전용 열차를 통해서 네. 중국을 많이 다녔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네. 네, 지겨울 그런 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KTX도 아니고. 예, 그 아주 느려요 그 기차. 그래서 비행기를 타면 1시간이면 가니까. 그리고 김정일은 그랬지만 오히려 김일성은 비행기를 많이 타고 다녔다고 하죠. 네. 근데 이번에 평창 올림픽 때 예. 김여정 등의 특사들 내려왔을 때 그때 타고 간 게 이게 1호기예요. 참매 1호기. 예, 인류신 62기종인데요. 이게 참매. 굉장히 좋은 비행기예요. 멋지지 않아요? 이름 자체가 와, 이름 진짜 멋있어요. 칼 858 이런 거 아니잖아 우리나라는. 참매. 참매 1호기. 멋있습니다. 멋있고요. 이러다가 진짜 국가범법 걱정이 근데 중국에서 더 화제가 된 건 더보다리 번뜬 대화. 아,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런 거 보니까 이 김정은 위원장이 도보다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나눴던 그 대화에 대해서 굉장히 큰 그 감명과 이미지를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중국도 그렇고 그 전 세계적으로 다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럴 것도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이런 비슷한 이미지의 그 연출이 또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점은 문재인 대통령 다른 점은 거기는 통역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통역 2명이 붙었잖아. 한국에서는 통역이 필요 없잖아. 만약에 30분을 만났으면 15분 만난 효과밖에 없는. 그러니까 통역도 필요하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게 미장센이라고 하죠. 음. 예쁜 화면. 맞아. 이제 그런 측면에서 실패. 아니 김정은이 저는 중국어를 되게 잘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좀 의외였어요.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어는 많이 잘 못하지만 영어가 능통하죠. 네, 영어랑 불어는 잘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언어라고 하는 건 모국어가 기반이 돼서 그 느낌 자체를 모국어만큼 갖고 있기는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모국어로서 뭐 어서 오세요 위원장님 뭐 이렇게 이런 식의 느낌의 어떤 그냥 몸으로 받아 체득이 되는 것과 습관 평시가 중국어로 했을 때 그 통역으로 받는 느낌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림이 문재인 대통령하고만 하지 왜 시진핑하고도 했니 이런 이야기를 하실 필요가 없는 게 그렇게 친분을 과시하는 거 진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아마 트럼프도 하고 싶을 거예요. 그 해변은 예쁘더라고요. 그래도. 네. 예. 그리고 그 정상간 회담에서는 사실은 같은 언어를 공식 언어로 쓰는 나라들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이 할 수 있어도 통역을 사용하는 게 정상이에요. 예. 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불어와 영어가 능통하다고 하지만 통역을 쓰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트럼프와 얘기할 때도 통역을 써야 맞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외교부 장관 정도의 급이다 그러면 통역 필요 없죠. 예. 사실.